안녕하세요. 상일여중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상일여중학교 사회과 교사 이동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단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 시장 기능의 한계와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는데요. 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저번 시간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요. 자, 그럼 이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이제 자발적으로 만났는데 그 시장이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한계는 과연 무엇이며,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될 학습 목표가요, 시장과 정부의 기능, 그리고 시장과 정부의 기능 및 한계를 파악하고 그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교과서 200페이지 펴주시고요. 교과서 200페이지 펴주시고요. 학습지는 페이지 9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가 바로 담합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올 겁니다. 담합이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요. 담합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뉴스나 신문상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자, 기업들이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산출량을 조절하는 통외 협력을 하는 등의 협력을 하는 행위라고 했는데요. 자, 기업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기업 입장이 돼보면 굳이 옆에 있는 회사하고 싸워가면서 경쟁을 해가면서 돈을 벌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두 개의 업체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야, 우리 여기까지만 생산하자, 야, 요거 가격은 얼마까지로 하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담합인데요. 자, 요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에 한번 비슷한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비행기 혹시 타보신 학생들도 있고 안 타보신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자,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비행기 항공사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자, 두 개는 어디냐면, 하나는 칼기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한항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 라고 해가지고 두 개의 이제 비행기 업체만 있었어요. 물론 지금이야 제주항공이라든가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등등 티웨이 등 되게 여러 개 이제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저가항공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자, 근데 예전에는 이 두 개 회사밖에 없다 보니까 이 두 개 회사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가격을 낮춰가면서 자신들이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고객을 유치하기가 싫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기업이 짰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짜가지고요. 자, 우리 가격 서울하고 김포하고 제주도 사이에는 얼마로 하자, 그리고 김포에서 부산까지는 얼마로 하자 등의 이제 내용을 몰래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거 몰래라고 했습니다. 몰래. 대놓고 하면 안 되겠죠. 자, 몰래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담합.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때 이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 놔뒀더니 이게 안 좋아지는 사례인데요. 자, 이걸 담합, 이걸 그래서 시장 기능의 한계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시장 실패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시장에 맡겨놨더니 시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않았다. 이거는 시장 실패의 사례가 되겠는데요. 자, 이걸 우리 학습지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지 9쪽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검은색으로 바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꿨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경제의 이해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시장 기능의 한계와 정부의 역할. 자, 시장 실패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시장 실패라는 말은 시장에 놔뒀더니 시장이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못하는 것, 그래서 다 자원의 비효율적인 상태에 있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시장 기능의 한계 혹은 시장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어떤 경우에 나타나느냐? 자, 거기 이제 빈칸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학습지에는 자원이 과소배분, 적당한 양보다 그것보다 적게 배분되거나요, 혹은 과다배분, 필요한 것 이상으로 이제 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시장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시장 실패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지금 제가 학습지 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거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4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크게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 발생이 있고,
뭐 뒷페이지 쪽으로 가보시게 되면 뭐 공공재 부족이라든가 경제적 불평등 같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자, 시장 실패 유형 첫 번째,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보게 되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공정하지 못하다. 시장에 가만히 내버려 뒀더니 생산자와 수요자 이 둘이 알아서 해라라고 이제 가만히 놔뒀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시장에 하나의 기업이 딱 하나만 그 시장을 가지고 있는 거, 지배하고 있는 걸 이걸 뭐 독점이라고 그러죠. 독점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소수의 기업, 소수라고 하는 건 적은 수죠. 그래서 적을 과자를 씁니다. 그래서 과점기업이라고 하는데, 자, 시장에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만 존재해서 상품의 가격과 수량을 결정하는 거, 수량을 조정하는 거, 이거를 이제 독과점이라고 하는데, 자, 요 말을 따온 겁니다. 독점과 가점. 이제 준말인데요. 자, 요거는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사장이었다면 굳이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냥 둘이 짜고 쳐가지고 둘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것보다 좀 적게 생산해 버리게 되면 그냥 그래 살 사람만 사라. 우리는 가격 낮출 생각 없다. 라고 해서 사회적 필요량보다 적게 생산해 가지고요. 자원 배분의 이제 효율성을 저해하는 이제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특징을 지닌 게 바로 독과점입니다. 자, 독과점에는 되게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몇 개 되지 않는 기업을 생각을 해보세요. 뭐 과거의 비행기 업체, 그러니까 저기 칼기나 아시아나 같은 것들 딱 두 개만 있을 때도 그 사례에 해당이 됐고, 뭐 최근에는 뭐 여러분들이 뭐 쓰는 핸드폰, 뭐 통신사가 지금 여러분들 딱 하면 떠오르는 데가 아마 딱 세 군데밖에 없을 거예요. 뭐 SK, KT, LG, 유플러스 뭐 이렇게 해서 세 개 업체만 있고, 그래서 여러 개가 아니라 좀 적은 수의 하나나 혹은 소수의 기업만이 그 상품 시장을 이제 독점하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공급자 마음대로 상품의 가격과 수량을 이제 조정을 해버리는 걸 보고 이제 독과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칸에 들어갈 말이 뭐냐면 첫 번째 칸은 독과점이고요. 자, 두 번째 칸에 들어갈 말이 바로 담합입니다. 자,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끼리 서로 공모해요. 자, 여기서 뭐 공모라는 말을 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공모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모여가지고 뭐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로 서로 합의하는 걸 보고 이제 공모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서로 합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법적인 행위를 서로 합의해가지고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럼 이 독과점이라는 기업들이 서로 짜고 치게 되면서 이런 담합이라는 현상이 또 나타나게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뭐 우리 비행기 싹은 얼마로 하자. 그리고 뭐 통신사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기본 요금은 얼마로 하고 그리고 그 이상은 얼마로 하자. 그리고 뭐 전국민 무제한 요금제 같은 경우는 얼마 이상으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뭐 서로 이제 짜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담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시장 실패 유형 세 번째는 또 뭐냐면 공정하지 않은 경쟁의 세 번째는 뭐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또 시장이 가만히 내버려 뒀더니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뒀더니 뻥을 칩니다. 자, 허위 과정 광고 또 그 예에 해당이 돼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거 되게 많죠. 특히나 요즘에는 무슨 성형이라든가 아니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허위 과정 광고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마치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되죠. 내가 저 사람이 쓰는 뭐 김태희가 쓰는 화장품을 쓰면 나도 김태희가 될 것 같다. 뭐 김태희는 이런 걸 쓴다. 이영애는 이런 집에 살아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 가보게 되면 실제로 내가 써보게 되면 그렇게 변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그리고 자, 지나친 경품 제공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또 어떤 사례에 해당이 되냐 하면 뭐 요즘에 신문을 많이 받지 않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신문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이제 어르신들도 신문을 많이 읽고 그러는데 자, 신문사끼리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품으로 자전거를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신문 받으면 뭐 자전거 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자, 요거는 그 제품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것 가지고 조금 자본의 규모가 좀 큰 회사한테 유리한 이제 뭐 지나친 경품 제공도 그 예당이 될 거예요. 뭐 요즘에는 핸드폰도 그렇죠. 여기서 뭐 핸드폰 하면 현금 얼마 드립니다. 라든가 아니면은 뭐 오늘 뭐 선물로 무슨 뭐 라면 몇 박스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기념품 경품 제공도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뭐 근거 없는 경쟁업체 비방이 있어요. 뭐 요거는 어떤 거냐면 좀 유사한 사례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들기가 좀 적절한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뭐 여러분들은 술을 안 마시니까 자, 뭐 맥주 회사가 있었습니다. 자, 모 맥주 회사가 그 경쟁업체 맥주 회사는
뭐 녹이 슬었다. 그리고 뭐 공정 과정에서 좀 냄새가 난다. 라고 하는 뭐 근거 없는 경쟁업체를 비방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상대방을 타격을 시켜서 그 자신들의 기업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몰리도록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요거 대표적인 게 보면 뭐 댓글 알바 같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삼계탕집이 되게 잘 돼요. 삼계탕집이 되게 잘 되는데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삼계탕집 아저씨가 좀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자기네 손님이 많이 안 오니까. 그래서 뭐 알바를 고용해가지고 옆집에서는 뭐 쥐가 나왔다더라. 아니면 옆집 그릇에서는 뭐 바퀴벌레가 나온다더라. 등등등. 막 이런 것들을 뭐 그 집 음식점 후기에다가 남겨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업체는 조금 타격을 받겠죠. 그러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문 때문에 이제 타격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뭐 근거 없는 경쟁업체 비방이기 때문에 이 사례에 해당이 될 것 같고, 일단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 방해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럽니다. 뭐 기업이 뭐 세 개가 지금 있는데요. 뭐 핸드폰 시장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핸드폰 시장인데 그런 새로운 업체가 하나 들어오려고 해요. 뭐 011, 지금 016, 019구나. 그래서 SK, KT, LG 이렇게 세 개의 업체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017이라든가 뭐 이런 새로운 통신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아예 처음에는 이제 시장 진입 비용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은 그 높은 시장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책정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자리를 잡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어느 정도 깎더라도 자신들의 이윤에는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짜고 쳐가지고 자 새로운 기업이 진입을 했어요. 그럼 새로운 기업은 한 달 기본 요금이 뭐 4만 원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기업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뭐 우리는 한 달 요금을 2만 5천 원으로 하겠다. 뭐 새로 들어오는 기업보다 훨씬 싸게 되니까 그러면은 그 새로 들어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그 타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되겠죠. 뭐 이런 것도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 방해의 사례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드디어 나오는데 바로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요 단원에서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될 단어입니다. 요 개념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신대요. 자, 외부 효과란 무엇이냐? 자, 어떤 경제 주체 경제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피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거나 받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무슨 얘기냐면 나는 별 생각 없이 어떤 경제 활동을 했어요. 근데 내 경제 활동이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한테 플러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그거에 대해서 경제적인 대가를 치르거나 혹은 받지 않는 경우, 요거를 외부 효과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요걸 계속해서 다음 컷에서 지금 설명을 해보면, 자, 여러분들, 자, 요게 뭐라고 했냐면 외부 효과라고 했습니다. 외부 효과. 자, 생산자나 소비자들의 경제활동이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3자에게 피해 또는 이익을 가져다주는 가져다주는데도 손해배상이나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을 우리는 외부 효과라고 했는데요. 자, 외부 효과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누군가한테 다른 사람한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줄 수 있을 때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익을 주는 경우, 자, 그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그때를 외부 경제 상태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자, 자, 지금 펜이 좀 잘 안 먹어서요. 다시 할게요. 자, 여기는 남한테 좋은 효과를 미치는 거니까 그걸 우리는 외부 경제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거를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이로운 외부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긍정적 외부 효과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반대는 뭐 외부 경제의 반대말이니까 외부 불경제, 뭐 해로운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자, 사례랑 그리고 뭐 저희 소비와 생산의 사례를 자 살펴보면요. 자, 정렬 시간 잠깐 드릴게요. 자, 요걸 이제 외부 경제라고 하고, 자, 이쪽 오른쪽을 외부 불경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대가를 받지 않고도 제3자한테 이익을 주는 상태가 있는데 과연 어떤 게 있느냐? 자, 생산량을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딴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상태인데 자 누군가한테 이익을 준다?